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자, 우리 계속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에 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고요? 그럼 다행이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좀 더 공부해 보자고요. 우린 지난 시간까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봤고요. 동양과 서양에서 다른 기준의 행복을 받고 또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어디서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덕적 실천이라는 단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UN이라고 불리는 국제연합은요, 2011년 행복에 관한 국제연합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우리 행복은요, 모든 인간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 이 정도는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빈곤 퇴치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야 최소한의 공부를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체육 활동이나 음악 활동, 다양한 여가 생활들을 즐겨볼 수 있겠죠. 즉,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친구들 많이 필요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물을 마실 때, 그리고 우리가 씻을 때, 우리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거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이고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 성장이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경제 안정이 이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평등에서 또한 빈곤 퇴치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고요.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 자, 우리 친구들 옷장을 보면요, 아마도 입지 않는 면티 혹은 쓰지 않는 양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면티나 양말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티를 살 때에, 양말을 살 때에 이게 꼭 필요한 아이템일까? 계속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고요. 그를 통해서 미래 세대, 자녀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선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즉,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와 정의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볼 수 있을 텐데, 자,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독재 정치 하에 있다면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몇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고요. 우리 학급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선출할 때 여러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요. 그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총 4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질 높은 정주 환경, 우리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을 넘어서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민주주의 및 도덕적인 실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정주 환경,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낱말이잖아요. 자, 우리 정주라고 할 때요, 주자는 주거할 때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 주자를 쓰고 있고요. 정자는 바로 정하다, 선택하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여 사는 공간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집도 포함이 되고요. 집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 다양한 시설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정주 환경에는 도시도 있고요. 촌락도 있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이 도시에 살고 있을 거고요. 우리 촌락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우리는 정주환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건에 정주환경이 아니라 질 높은 정주환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 필리핀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필리핀은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아직 고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레기가 난잡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 친구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논다고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정주환경이 좋다, 행복을 실현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또 여기 와보면 우리 집 주변에 영화도 보고 또 배고플 때 갈 수 있는 음식점, 편의시설, 편의점 이러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집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며 다니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 우리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정주환경은 대체 왜 필요하냐? 자, 우리 정주환경에서는 장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표현해보면, 자, 여러분이 연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활동도 했어요. 그러다가 연인이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럼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공원 벤치를 보면서 언제나 생각하겠죠. 아, 저곳에서 내가 헤어졌었지 라고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갑니다. 즉, 장소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갔을 때 그 감정을 우리는 장소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 정주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우리 집을 가정했을 때 우리 집은 응애 하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그때 최초로 경험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1년, 2년, 10년, 15년 세월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추억이 고스란히 역사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물리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장소감을 지닌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선생님이 요즘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착하다, 재밌다, 그리고 귀엽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은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냥 고등학교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감정이 개입됐죠. 즉 장소감이 생겨났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주환경의 조건에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 수자원공사가 저소득층 주택의 수도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물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물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서 경험과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사막과 같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는 이 물마저도 행복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일하죠. 이러한 곳에 상하수도를 수리해주고 또 교체해주고 물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준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그에 따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주거시설 혹은 위생시설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교육, 의료시설, 교통, 복지,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것이 개선되면서 우리 정주환경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의 안락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 정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고 또 마련하고 우리 국민에게 값싸게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편리함이 생겨야겠죠. 친구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또 버스 노선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그러한 노력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일정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겠죠. 자, 우리 재작년에 코로나가 확 터졌을 때 지방에서 확진자가 나타난다면 그 확진자를 서울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에 이제 막 코로나 대응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의료기술 또한 서울의 의료기술이 우리 전국에서 원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모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만큼 의료 혜택에 불평등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래도 지방에서도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도달하게 되었죠. 이것처럼 우리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세 번째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먹고 자고 싸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들이 마련돼야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기도 하고 연극을 보고 싶을 때 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기도 하는 등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네 번째로 우리 지구에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공존하고 있죠. 동물, 식물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또 서로 살아가는, 상생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심 곳곳에 공원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서울에 있는 대교들 사이사이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 있죠. 그 섬 사이사이마다 녹지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우리 택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선생님, 저 택리지 처음 들어봐요. 괜찮아요. 선생님과 함께 보면 되죠. 자, 택리지라고 한다면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저술한 지리서인데요. 자, 지리서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기술해 놓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착한가 아니면 흉악한가 이러한 특성을 담은 지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리지는 이중환이 저술했는데 이곳에 뭐가 등장하냐? 바로 가거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땅지 그리고 거주 여러분이 살 때, 주거할 때 그런 거주, 살거자를 쓰고요. 또 가자는 가능할 가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기에 마땅한 땅인가, 가능한 땅인가를 보는 건데요. 즉, 사람이 살만한 곳에 조건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곳에 살면 좋을까 나쁠까를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풍수적으로 길지인지 보는 지리가 있습니다. 자, 지리라고 한다면요.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대대손손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풍수지리를 의미합니다. 풍수지리 들어봤나요, 친구들? 자, 아마도 친구들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면 살기 좋은 곳일 거야. 배산임수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쵸? 우리 배산임수 또한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명당,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땅에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지리, 그게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로 경제활동의 여건이 유리한지 보는 생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리는요, 경제와 결부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땅이 아주 기름진 것을 보니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 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벼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익들을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만약에 바다가 흐르고 있다면, 강이 흐르고 있다면 그걸 통해 뗏목을 띄워서 물자를 이동시키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기에 편리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경제적인 부분들이 결부되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산 좋고 물이 좋으니 이보다 좋을 소냐 라고 하는 산수가 아름다운지 보는 산수. 자, 뇌산자와 물수자를 써서 말 그대로 산, 물, 경치가 좋은가, 내가 살만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원래 살던 곳에는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하천이 흐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 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살기에 쾌적했는데요. 선생님이 근무지를 옮기면서, 학교를 옮기면서 여기 서울대 입구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창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는 건너편 건물이 보였고요. 머리를 빼고 이렇게 빼꼼했을 때 옆에는 도로가 있었고 들리는 소리는 오토바이 소리나 혹은 차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마도 이 산수가 만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지역의 인심, 그 사람들이 착하니 안 착하니, 풍속이 좋니 나쁘니 라고 보는 사람인 마음심자를 써서 사람들이 착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퇴근을 하다가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트 끈이 좀 땅에 끌렸나 봐요. 뒤에 어떤 할머님이 오셔서 이렇게 끈을 동여매 주셨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인심이 좋으시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리지라고 하는 것에는 가거지, 사람이 살만한 조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의 조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지리, 두 번째로 생리, 그 다음 세 번째로 산수, 마지막 인심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택리지에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건이 그대로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안정은 무엇이냐? 바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안정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겠죠.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데에 분명히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돼야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달에 한 100억 정도를 벌어요. 그럼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쟤는 100억을 버는데 나는 해봐야 500만 원밖에 못 버는구나. 일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쵸? 그러다 보면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너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바로 경제적인 여유에 해당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여유 또한 우리 행복을 시연하기 위한 조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경제적인 안정 말고 경제적인 성장은 될 수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한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소득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쭉쭉쭉쭉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는 행복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연구를 끝에 밝혀낸 사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소득에 따라서 행복도가 증가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소득이 지나자 행복도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득에 따라서 행복도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구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구나. 두 가지의 상관 개수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통합사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 경제적인 성장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을 통한 행복을 중요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만을 쫓다 보면 또다시 병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불안해져서 에피쿠로스의 행복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도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적인 안정은 대체 왜 필요하게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의식주,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계 유지만 급급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올해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SBS의 그해 우리는 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라 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은 경제적 안정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남자 주인공은요,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대학교도 가고 이 그림을 통해 유명한 작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여자 주인공은요, 과거부터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 나가야 했던 그러한 소녀 가장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자 주인공은 고등학생 때서부터 꿈이 무엇이었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즉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즉 우리 경제적인 안정은요, 여러분 자아 실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목적이 되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취업 잘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잘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분의 진로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또한 지금 지리교사를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이러한 학과를 정해야 돼, 진로를 정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일단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돈은 수단에 해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3가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고용 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야겠죠.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 실업률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자리를 얻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가 부여받아야겠죠. 선생님이 10시간을 일했는데 1,000원밖에 벌지 못했어요. 그럼 이 1,000원으로 선생님이 아침만 먹어도 거의 다 쓸 것 같아요. 아니, 아침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복지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뇌를 다쳤어요. 그럼 더 이상 교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때에 어떻게 선생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복지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실업급여를 들을 수가 있죠. 그쵸? 우리가 계약 만료가 된 직장인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하는 실업급여 혹은 사회보험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교육들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직업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교육들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계층들, 하층민들, 소외계층이 절대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절대 빈곤이라고 한다면 중위소득, 즉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위소득의 50%,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빈곤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100억을 버는 친구들과 500만 원을 버는 선생님, 선생님이 굉장히 뭐야 난 왜 이거밖에 못 벌어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시달리지 않도록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국민이 희망하는 행복 조건 5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정원,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안정된 주거를 얻는 것,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요. 자, 행복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선생님과 함께 따라와 볼게요. 먼저 1위입니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 즉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상류층이 돈을 더 많이 낼 테니, 세금을 더 많이 낼 테니 복지의 질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지가 개선돼서 삶의 질이 좋아질 거고요. 두 번째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면 왜 필요할까요? 빈부격차 해소. 그렇죠. 아까 봤듯이 방금 전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나가야겠죠. 그러면 무엇이 좋냐? 바로 야, 쟤는 왜 저거밖에 못 벌어? 아니면 쟤는 저만큼 많이 벌어? 짜증나 라고 하는 이런 배척감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 안정의 도모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대립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다음 3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당연히 돈을 버는 청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러다 보면 경제 활성화가 나타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아 실현의 기회가 증가한다. 자,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볼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볼 거기 때문에 좀만 놔둬두고요. 우리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주거를 안정하고 또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해서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즉 이것은 고용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주거 안정을 통해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이룩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 펜을 써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악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맹자에 나온 글귀를 읽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맹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은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인 마음 또한 없어집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정적인 생업, 바로 항산이라고 하는데요. 고정적인 생업이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사가 생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실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교사로서 경제 행위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안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 또한 없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무항산, 항산이 없으면 무항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산이 없으면, 생업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도 없다. 무항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유항산, 우리에게 경제적인 생업이 있으면 유항심, 도덕적인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먹여 살릴 만하게 해서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해야 된다. 즉 고용 안정을 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챙겨가면 우리 동양에서 봤던, 특히 유교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사랑과 효를 실천하는 이러한 것도 볼 수가 있다. 항심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친구들과 함께 민주적인 발전 그리고 도덕적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